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고 같은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무출산이라는 용어가 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은 맞는데 아직 무출산 단계는 아니에요. 무출산. 근데 뭐 그 정도 심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가 인구가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뭔가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뭐 일단 학교 같은 거 많이 없어지고 있고 학생이 없으니까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이제 애들 가지고 먹고 사는 거 뭐 유치원 어린이집 없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눈에 보이겠죠. 사실 뭐 애들이 안 태어나면 다 힘들어요. 남자 여자는 다 힘든데 사실 여자분들이 전 좀 더 힘들다 생각하는 게 이런 교육 사업은 여자분들이 일자리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적어지면 여자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보통 여자분들이 유아교육과 많이 가죠. 유아교육과 많이 가면 어린이집과 이제 어린이집하고 이제 사설 유치원 같은 걸로 많이 가는데 이제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한 군데 없어졌더라고요. 그 철가고 있더라고. 보통 왜 유치원 같은 거 보면 사설 유치원 같은 거 보면 약간 성처럼 지어놨잖아. 그런 것들은 막 허물고 있더라고요. 거기 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저기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일했을 텐데 저분들은 어디 갔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남자분들도 안 좋지만 여자분들한테는 좀 더 이게 세게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 이렇게 출산이 안 나오면 여자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자리 수도 좀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그럼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정말로. 일단 여자분들 직업에 얘기했던 직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직업들.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나와도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잖아요. 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혼자 산다고 한들 마땅한 대책을 많이 해놓고 혼자 삽니까? 그냥 당장 지금 혼자 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월세에 살면서 혼자 사는 건 사실 냉정히 말하면 제대로 자처하고 있다, 정착했다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미완성이 미완성. 근데 나이 먹어서도 그러고 살고 있으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남자도 문제 있어요. 남자도 모아놓은 돈 없이 월세 살고 있으면 문제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이가 먹으면 점점 남자나 여자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져요. 여자분들 더 구하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뭔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도 좀 좋은 데 다녀야 되고. 근데 누구나 다 좋은 직장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남자도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합친 게 116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니까 116만 명이면 한 2% 정도 되겠네요. 전체 인구 중 2%. 그중 여자 공무원이 한 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자 인구가 2,600만에서 한 45만 명 빼면 한 98%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아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백수가 엄청 많아요. 백수도 많고 돈 모아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젊었을 때 돈이 없으면 나이 먹으면 더 돈이 없어요. 왜냐면 나이 먹으면 더 좋은 일자리 가지기 힘들고 더 직장에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 또 아프기도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었을 때 좀 괜찮은 직장을 들어가서 어떻게든 존버해야 돼. 근데 나이 먹어서 다 뭐 잘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사실. 남자나 여자는 없어. 남자도 보통 나이 먹어서 좋은 직장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자리 합니다. 보통 이제 노가다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공장 아웃소싱 공장 간다거나 그런 데서 일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먹게 되면 사실 좀 안 좋은 게 재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 거기다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생활 부담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혼자 사는 분들의 어떤 생계적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지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뭐 결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앞가림 해야 되잖아. 앞가림은. 그냥 내가 벌어먹고 산다고 앞가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모아야 앞가림 하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어야 앞가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나이 먹으면 더 돈이 없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여자분들 기분 나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아직 여자가 혼자 다 살았을 경우에 어떤 그 나이 먹었을 때 인생 난이도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왜냐 부모님 세대, 어머님 세대, 뭐 이모나 고모 이런 분들은 다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하시면 찾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혼자서 남자한테 이제 의존 안 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육적으로 아예 안 가르쳐주죠.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 먹고 나서의 어떤 삶의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선구자가 없죠. 그래서 나이 먹고 이제 혼자 살았을 경우 40대, 50대, 60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준비돼서 뭐 안일하다는 거야. 정말 안일해. 난 솔직히 말할게요. 이 말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결혼 안 하고 40 넘어가서 돈 많이 모아놓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산을 축적하신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직 여성을 제외하고 전문직이나 은수 이상의 부모님을 둔 사람들 제외하고요. 그런 사람 얼마나 있겠어? 10%도 안 돼. 여자분들 전문직은요 한 5% 내외예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 그리고 그 은수저 이상 되는 그런 이제 부모님 밑에 자란 분들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잡았으면 자산을 가지고 있었겠지. 이 그런 거 뭐냐면 보통 그런 경우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여자 혼자 사는 돈이 없다. 그럼 부모님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좀 생계가 어려워지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야. 보통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제 40대가 되면 부모님도 나이가 60이 넘어요. 70이 된다거나. 늦둥이면 내가 늦게 태어났으면 80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바라고 있어 이게. 그래서 아직 여자분들이 난 그게 좀 안타까워. 이게 피부로 겪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남자는 여자는 많아지는데 남자는 힘들 거예요. 남자 두 명이 힘든데 여자분들이 아직 이런 사태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겪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인생 난이도가 좀 높을 겁니다. 이게 빡실 겁니다. 이게 40, 50 가가지고 사실 40 넘어가서 이제 결혼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동거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면 좀 대비가 안 된 분들은 힘들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아무렇지 않게 지원만 해주니 기만을 넘어 오만해져서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연한 것은 없다는 걸 가부장제가 박살난 것처럼 그 사상도 독특하게 박살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승도예요. 이분이 좀 세게 적어주긴 했습니다. 뭐 세게 주긴 했는데 완전히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좀 오히려 그런 거야. 너무 받기만 하다 보니까 정말 계속 받으려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자분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은 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생애.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책임이라는 거에 어떤 중요성을 몰라요.
그리고 나라에서 최근 뭔가 좀 제도적으로 좀 퍼주다 보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은 알죠. 이게 내가 뭔가 나라에 받으면 이만큼 뭔가 해줘야 돼. 원래 사회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회라는 게 뭔가 돈을 받으면 난 그 이상 해줘야 되는 게 기본 메타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만약에 연봉 4천만 원 받아. 4천만 원 받으면 난 회사에서 1억 플러스 알파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에 있잖아요. 뭐 설비도 갖추고 사장님이 또 그만 가져가고 나한테 월급 주는 겁니다. 뭐 삼성 같은 데서 막 연봉 6천만 원 받아. 그럼 난 2억 플러스 알파 일을 해줘야 돼요. 그 이상 해줘야 된다거나. 근데 여자분들은 그 이상 못 해줘요, 이게. 여자분들 죄송한데 그런 거야. 죄송하지만 사회에서 뭔가 1인분,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완전히, 그러니까 기본 역할이 1인분은요, 맥시멈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정말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역할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차에 책임감이 없으면 바라질 말아야죠. 근데 여자분들의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책임감 없는데 눈이 높아요. 정말 미칠 지경이야. 뭐 저렇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책임감이 없으면 내가 그만큼 뭔가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내가 그만큼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바래. 나 이게 더 이거 있어,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 대화를 기피하잖아요, 이게. 아니, 내가 책임감이 없다는 그만큼 뭐 하지도 못하고 그만큼 모으지도 뭐 갖추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바라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남자한테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결혼 시장에서 만난 여자들이 어때요? 가진 건 별로 없고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데 바라는 건 엄청 많죠. 아, 그런 사람이 한둘이면 뭐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 뭐 몇 번 만나다 보면 또 좋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몇 번 만나봤어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느끼는 게, 저 나이 때 여자분들은 안 변하는구나. 이렇게 돼, 남자들이. 남자들이 30대 중반 여자분들 안 만나려고 하는 게, 뭐, 나이대로 좀 들어서, 뭐, 출산이 이것도 있어요. 이게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속물 중에 속물이 됩니다. 완전 속물 만렙이 돼요. 어떻게든 손해 안 보고, 뽑아먹겠다는 심리가 만렙으로 발전하게 돼.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그만 포기한단 말이야. 안 되는구나. 전성이 갔구나. 이제 내가 버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 몸값을 이제 맞춰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오히려 더 영악해져. 나이가 먹을수록.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비중이 더 높아져요. 남자들도 여자들이 성물이랑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성물의 게이지가 말도 안 돼요. 무한대야, 무한대. 무한대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만큼 능력이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서 제대로 뭔가 맞닥뜨려야 할 것 같아요. 30대 지나고 나서, 40대 되고 나서 정말 그 어떤 만남도 연결되지 않고 직장에서도 살아남기 힘들고 재취업 어렵고 생계적인 문제 부딪히면 알게 될 거. 근데 이건 너무 잔인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30대 분들이 계속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연애나 결혼식에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캔슬 되잖아요. 캔슬 되는데 그러고 나서 40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좀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게. 너무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안일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이 본인들이 위해서 지금 이제 가는 게 없거든요, 지금. 세상은 안 좋아지고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냉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안 좋아지고 있고, 기업도 어려워요. 어제 제 방송에 삼성전자 일하시는 분 들어오셨죠? 삼성도 좀 상황이 안 좋다고. 삼성이 비상이래, 비생.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 삼성전자. 제 방송에 그 수원시 영통구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핵심 아니야, 삼성전자. 용통구면. 반도체 핵심적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한대요. 교대 근무하고 있대. 사무실 근무자가. 그리고 이제 성과급도 이제 많이 안 터진대, 이제. 삼성 지금 평택 공단도 지금 50톱 하고 있습니다. 최소량만 놔두고 그동안 짓던 거 다 밀어놨어요, 이제. 연기해놨습니다. 빌딩 짓는 것도 연기해놨어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건데 제조업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남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제 누구를 있잖아요. 데리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근데 자꾸 뭔가 꿈나라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꿈 좀 적당히 꿔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남자 여자든 간에 나이가 먹었으면 있잖아요. 숙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남자냐 여자냐 숙일 줄 알아야 돼. 정성현이 같다. 이미 지나간 시기는 돌아오지 않는다. 내 능력의 가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이걸 모르고 살고 나이 먹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참한 내 모습과 마주하게 돼.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 한 사이를 어릴 때 지금 상황을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꿈나라에 있으면 안 돼요. 현실의 꿈나라에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꿈인 줄 알았지만 막상 가보면 엄청난 가시밭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